오케이. 마지막 3시간이죠. 그죠? 같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빅브레이크는 그대로 갖겠습니다. 뭐 10분으로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리듬상 빅브레이크 이제 갖고요. 이제 가끔 이런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하는데 그 빅브레이크를 20분 가지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냥 10분만 갖고 20분을 일찍 끝내. 그럼 4시 10분에 끝날 거 아니야. 아니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그 종료 시간을 이제 바꾸는 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삼모사인데 우리 입장에서 똑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고요. 뭐 아무래도 요새 공공기관들이 지방 뭐 분산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뭐 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곳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열차 타고 오시고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거 타고 오셔서 실제로 뭐 시간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혹시 이제 그 시간이 문제가 되시면은 조금 일찍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의 주요한 논의는 4시 정도면은 이제 기계학습 뭔지는 아셨죠? 그죠? 그래서 뭐 한 10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비행기라든지 뭐 열차나 뭐 이런 걸 놓치시는 뭐 혹은 너무 이제 급하게 가시는 이런 문제가 없으셔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수료에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이제 그런 어떤 사유라면 당연히 이제 일찍 가셔도 이제 된다. 그런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놓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보고 싶긴 한데 다시 보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에 이제 제공이 되니까 마지막 뭐 1, 20분에도 뭔 얘기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마지막에 올라간 이제 동영상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됐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 나머지 이제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차원 축소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차원 축소를 이제 가지고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썰을 풀다 보니까 이 차원 축소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방향성이 이제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특성 선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환인 건데 요 PCA와 같은 방식은 이제 변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왜 이거를 변환을 해야 되는가와 이제 관련해서는 이 특성을 선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캔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만을 골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어요. 그죠? 그나저나 요거를 그 이렇게 이제 당시에 이제 갑자기 이지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지인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이 시험 점수가 별로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까 PCA로 변환을 해서 2차원으로 줄인 캔서 PCA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선별이 아닙니다. 선별이 아니고 변환인데 이렇게 변환을 한 것을 선별한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PCA는 분산에 민감한 알고리즘이라서 그래서 얘는 전처리를 좀 탑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싱 하고 분산에 민감하기 때문에 얘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또 그렇다면은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PCA 파이프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수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이제 보시면 이 아까는 여기 좀 찌부기가 되어 있던 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한 경향성을 이제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 변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할 게 어떤 점이냐면 이 아래쪽에서 이제 내렸을 때 캔서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보이는 워스트 페리미터랑 워스트 레디어스 두 개를 골랐을 때 시험 점수가 이제 요 정도 나왔어요. 그죠? 두 개만 고른 것 치고는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 평가를 PCA로 했을 때, 즉 첫 번째는 선별을 한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PCA로 이제 변환을 한 그런 이제 사례인데 이 두 개가 모두 2차원으로 줄여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보시면 현재로서는 PCA로 변환하는 것이 원래의 특성을 좀 더 잘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원본과 그 특성 선별, 차원 축소, 그리고 원본의 경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있는 것들끼리 이제 모아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잠시 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위에서 이미 다 한 작업인데 그냥 이제 한 화면에서 그 했던 작업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임포트문도 그냥 다 이제 완결성을 그냥 독립성을 위해서 포함을 시켰고 PCA도 위에서 이미 다 수행을 했지만 그거를 그 이 셀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알고리즘은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데 경험하는 데이터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능을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원래 차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특성을 이제 중요도가 높은 두 개의 열을 선별을 하니까 이게 한 시험 점수가 상당히 이제 그 떨어졌죠. 그런데 PCA를 통해서 30차원을 2차원으로 변환을 시켰는데 시험 점수는 사실상 거의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캔서 데이터의 그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 같은 차원 축소라도 특성 선별하고 PCA는 품질이 달라요. 그래서 PCA는 그냥 중요한 두 개의 특성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자체를 2차원으로 투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투사가 될 때는 모든 차원들이 다 총동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터가 있는 강의장에서는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투사가 된다는 건 2차원이고 제 손이 3차원 이상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간도 있고 색상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갖다 대면 2차원으로 투사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2차원으로 변환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자가 그거를 어떻게 변환하는가에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의 손인가 아니면 강아지의 발인가 이런 걸 알고 싶다면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림자만 봐도 이게 사람 손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PCA가 2차원으로 이제 그 변환하는 데이터는 이 중요한 것 두 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30차원이 그림자처럼 2차원으로 이렇게 표사가 돼요. 그랬을 때 원래 데이터랑 사실상 동일한 이제 수준의 성능을 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확인을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이 PCA를 가지고서 그 변환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이 실제 데이터를 대표한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설득을 해야 된다면 이게 이렇게 줄여서도 원본하고 거의 동급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3차, 30차원을 2차원으로 줄인 이 그림이 우리가 참고할 만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차원으로 줄였는데 성능이 크게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환된 그림 자체가 과연 참고할 만한 그림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이제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보스턴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보스턴 데이터도 지금 보시면 그 중요한 거 두 개만을 꼭 그 선별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이게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대표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비슷하게 보스턴 데이터에서도 그 PCA가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약간만 수정해서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특성 선별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 차원이고, 그러면 이제 선별을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 군집이 또 어떤 기여를 하는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래티파이를 없애볼게요. 없애고 이제 해보시면 이 스트래티파이를 없애니까는 시험 점수가 완전 곤두박질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군집을 잘 선별하는 게 이 보스턴 데이터의 성능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보스턴 데이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의 데이터가 막 치우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성능이 크게 안 좋아져요. 따라서 이 군집이 레이블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이제 분류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가 올바른 비율로 나뉘어질 수 있게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들의 역할이 이제 무엇인지도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 보시면은 그 알고리즘도 동일하고 데이터의 가공도 동일한데 스트래티파이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특성을 선별했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PCA 같은 경우에 이거는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이제 윗부분요. 그럼 다만 이제 보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게 좀 차이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파일럿이 자동 환상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반복적인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때는 코파일럿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작성한 속도와는 많이 차이가 있으실 테니까 또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확인 시간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결과가 어떤가요? 일단 우리의 오늘까지의 논의가 총동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전 시간에 투자했던 군집이 이 스트래티파이에 적용이 되면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특성을 이제 선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교재에 319페이지 4.7절에서 특성 자동 선택과 관련된 이제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변량 통계, 모델 기반 선택, 반복적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모델 기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변량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 특성의 개수가 그렇게 그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가장 상단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현재 경험한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특성 선택이 큰 성능 향상을 끌어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제공하고 있죠. 실제로 보시면 그 랜덤 포레스트가 할 건데 굳이 우리가 특성을 선별해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그죠? 많이 이제 방해를 한 거고 그리고 뭐 블랙피플 기분 나쁠까 봐 빼줬잖아요. 근데 뺐는데 별로 상관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뺄 건데 뭐하러 빼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가끔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조인을 많이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막 이렇게 여러 테이블들을 막 조인 막 하다 보면 이게 열의 개수가 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전에 구글 세미나 가니까는 이 자기네들이 막 이런 조인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열이 10억 개가 되는 게 신기록이었대요. 그죠? 근데 그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열의 개수가 샘플의 개수보다 더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적합 무조건 과적합. 그 한번 살펴볼까요? 특성을 선별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성의 개수가 샘플의 개수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과적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특성을 선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띄어쓰기는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꽤나 잘 되는 편이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이제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리니어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이제 리지를 어제 이제 소개해드린 거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리지로 할까요? 리지가 이제 개량된 거니까. 군집은 이제 동일하게 가고요.
그래야지 이제 공정한 비교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과소적합이 납니다. 그래서 얘를 이 일단은 올려줘야지 뭔가 이제 유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제 전처리에서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이제 썼죠. 프리프로세싱에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이제 써서 수행하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형성해 볼게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뭐 민맥스 공정 이제 들어가고 폴리노미얼 피처스로 이제 디그리 이제 2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훈련과 이제 시험 점수를 이제 올려놓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좀 튜닝하면은 랜덤 포레스트 못지않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튜닝하면 랜덤 포레스트를 능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형 모형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가 뭐 킹왕짱이라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디그리 2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성능을 내는 거를 살펴봤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풀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보스턴에 대해서 최고 성능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형 모형이라고 해서 처음에 잘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바로 포기하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을 이제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이번에 알았죠.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죠. 이제 XX 보스턴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이 13차원을 무려 105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차원 확대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게 S랑 N의 관계는 S가 N보다 훨씬 많은 게 항상 바람직합니다. 이런 형태를 제가 이제 톨 데이터라고 부를게요. 라떼처럼요. 톨 사이즈. 톨이 좋습니다. 근데 차원 확대를 해서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한 거잖아요. 비례가 조금 안 맞긴 하네요. 비례가 조금 안 맞는 거는 봐주시고요.
차원 확대를 해서 N2가 됐습니다. 이걸 왜 했냐라고 하면은 이 선형 모형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형을 내부적으로 이제 형성을 하는데 얘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는 차원을 확장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차원을 확장할수록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차원 확대를 했을 때도 보시면 요 S가 여전히 M보다 큽니다. 그죠? 아직 105개밖에 안 되니까 여전히 M보다 크거든요. 그런데 차원 확대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거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디그리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그리 3으로 하면은 이제 S와 N이 바뀝니다. N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데이터는 와이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체로 그냥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의 대체로 과적하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 위에 있는 코드를 이제 복사한 다음에 그 디그리 이제 3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서 훈련 점수가 이제 올라가는데 시험 점수가 아까에 비해서 거의 10점 하락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S랑 N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간신히 이렇게 이제 됐는데 보시면 이제 S랑 N의 관계에 따라서 이 점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신에 훈련 점수는 이제 올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왜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렸냐면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어서 훈련과 시험 점수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더 밀어붙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 S랑 N의 관계가 안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식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럼 될 때까지 더 해보자 라고 해서 3으로 증가시키는 게 오히려 더 열등한 성능으로 기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논의들인 이유로 인해서 훈련 점수는 실제로 올라갑니다. 근데 시험 점수는 다시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가는 걸로 봐서 이게 안 좋은 패턴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현재 샘플 자체가 상한선이에요. 특성의 상한선이고 이 샘플의 개수를 더 늘릴 수 없으면 이 특성을 더 이제 이 샘플의 개수 이상으로 특성의 개수를 늘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뭐 요새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 때문에 그 AI 막 도입하고 하시는데, 그한 3년간 수집을 했는데, 그 샘플 한 1000개를 수집했는데, 한 200개를 수집했는데, 특성의 개수가 2000개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와이드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100% 과적합이 납니다. 100% 과적합이 나고, 그거는 사실 좀 구제가 어렵습니다. 이제 구제가 어려운데, 정말 굳이 해보자면은 차원 축소를 이제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차원 축소를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줄여서 해본다면 약간은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많이 수집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특성의 개수를 이제 많이 수집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좀 상의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은근슬쩍 지금 선형 모형이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형 모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죠. 캘리포니아에 대해서도 그 이런 결과가 재현이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때까지 논의한 것을 동원을 해서 캘리포니아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과를 내보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랜덤 포레스트가 쉽잖아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가지고서 그 캘리포니아 데이터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시험 점수가 한 80점대 정도에서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보니까는 이게 그 여러 개의 군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스턴 데이터처럼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그 해주는 게 이 시험 데이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군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그런 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누니까는 좀 그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싶었고, 그래서 이제 한 네 개 정도로 나눠서 이 스트래티파이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비슷하네요. 그죠? 랜덤 스테이트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속도가 좀 오래 걸리니까 엔잡스를 이제 하나 이제 갖고요. 그리고 이거는 튜닝을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집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한번 또 이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론에서 이제 일단 그 이걸 이제 시작하고 클러스터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를 좀 튜닝을 이제 해보는 게 지난번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 셀렉션에서 그리드 설치를 이제 들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80점대는 맞는데 그보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튜닝 키를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티메이터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피처스들을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스퀘어 루트로 하거나 로그 2로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100%로 하거나. 그죠? 그래서 n잡스 마이너스 1까지 이제 해가지고 튜닝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군집이 그 몇 개, 뭐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군집이 이제 몇 개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이제 다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번 경험해봤었죠. 그죠? 근데 또 이게 요 두 개가 너무 희소하게 하나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는 군집을 세 개로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죠? 5대 3대 1 정도로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훈련하고 이제 시험이 그 아까에 비해서 또 이제 상승이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베스트 파람즈 이렇게 이제 내고, 이제 검증 평균 점수 이제 내고, 군집을 이제 너무 그 마지막에 이제 조각이 나버리지 않게 세 개로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군집을 그 너무 잘게 쪼개지지 않게 두 개로 이제 유지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서 우리가 그 해봤을 때 에스티메이터 이제 300에서 이제 로그 2에서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300에서 이제 멈추는 게 바람직한가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요거는 그 실험을 이제 좀 반복하지 않게 그 200, 300 그리고 이제 400 이 정도로 그 조금 늘려서 다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300에서 멈춰서 그게 이제 더 잠재력을 발휘 못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언제 늘려주면 좋으냐면 이 맥스 피처스가 그 전체 100%보다 적게 가는 경우, 이게 그 적은 순서대로 제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깊이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깊은 것이 이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실험할 때마다 이제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복할 만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봤고, 혹시 이게 400에서 멈춘다 이러면은, 그리고 더 좋은 결과로 기인한다 하면은 우리가 튜닝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죠. 근데 그 여전히 300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튜닝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